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원장님. 네. 우리가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네. 한국팀이 월드컵 축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2부 시작하는 이 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디하고 합니까? 스웨덴하고 합니다. 스웨덴. 아, 예. 예. 근데 그 축구를 보시지 않고 예. 이렇게 이 시청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별로 감사드립니다.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럼 진작 안 좋다지. 괜히 실컷 이야기하고 나니까 또 나는 축구 안 좋아한다고. 축구 좋아합니까? 저는 뭐 스포츠 옛날에는 또 젊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왜 저리 땀 흘리고 저리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 예. 지나친 애국심을 부여하는 거. 예.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막 난리였잖아요. 예. 몇백만 명이 거리로 나가고 한국 사람은 뭐 했다 하면 몇백만 명이야. 예. 촛불을 들고 뭐 대통령 쫓아낼 때도 기본 몇백. 예. 뭐 미군이 사고 내도 기본 몇백. 예. 뭐 소가 멀쩡한데 광우병이라 하면 또 기본 몇백. 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것 한번. 그것도 별로 비정상이죠. 근데 저는 제 성격에 좀 약간 여성적인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들이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 그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저는 축구하고 스포츠, 오늘도 제가 별로 하는 줄 몰랐어요. 황 소장님 말하기 전까지는. 저는 또 이거 죄송해서 원장님 오늘 축구하는 날 녹화를 하러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시침이 떼자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축구를 소재로 한 뭐 영화 있죠. 안 그러면 테니스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는 또 좋아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한국 남자나 또 미국 사람들 특히나 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미식 축구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야구 보는 그럼 거 또 그 부인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막 텔레비 막 채널 바꾸려 그러고. 근데 미국에는 그러고 축구나 이런 메이저리그 축구나 농구, 예. 그 다음에 이 미식 축구 이런 걸 보는 집은요, 예. 중산층 이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케이블 TV가 그런 스포츠 경기를 매일 중계를 하는 채널은 예. 한국보다 엄청 비싸요. 그렇더라고요. 왜 막 한 돈 10만 원씩 하고 전번에 그 뭡니까 뭐 세기의 권투 선수 그거 중계 말입니다. 예. 예. 그거는 하도 비싸가지고 네. 미국에서 보면 뭐 10만 원부터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희한한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돈 한 10,000원이나 20,000원만 주면 채널이 한 200개 되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아 정말 하죠. 250개예요, 250개. 예. 가까운 일본만 가도 채널 딱 4개 내지 5개예요. 그러니까 예. 한국의 지금 이 케이블 TV의 이 시청료나 예. 또 각종 그 TV로 영화 보는 시청료 예. 이런 것만큼은 세계적으로 싼 나라다. 뭐 바둑 TV, 낚시 TV 이런 거 외국에 없어요. 장기 TV도 2개 채널이 있더만요. 지금 위에 있고요. 근데 브레인 TV가 있어서 이 브레인 TV가 뭐 하나 하고 한번 틀어봤어. 예. 하루 종일 장기 중계하대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또 강아지 보는 또 TV 채널도 있어요. 그건 유료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IT 콘텐츠, 방송 콘텐츠는 세계에서 최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때 어디 갔더라 뭐 그때 일본 미국 그 괌 말고 뭐 사이판 갔는데 아니 그 타이타닉 그거 해주는데 10분 하면은 또 5분 광고하고 내가 그거 다 보는데 6시간 걸렸어요 밤새도록. 내가 오기 알아서 끝까지 한번 영어 한번 좀 히어링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이게 흉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각종 뭐 OCN이나 예. 그냥 무료 영화 채널 예. 영화 한 개를 갖다가 중간에 광고를 갖다가 한 서너 개 넣잖아요. 네. 그 어쩌다가 안 본 게 혹시라도 해서 한번 보려면 중간에 하도 선전을 하니까 짜증이 나서 뭐 그건 점잖은 거네. 점잖은 겁니다. 이게 미국의 타이타닉, 정말 그 사투리로 징하더라고요, 징. 제가 그거 징글징글. 2차 대전 영화를 좋아하는데 엊그제 이렇게 102번인가 터니까 103번인가 예. 내막에는 철교 하더라고요. 그 옛날 영화. 네, 좋죠. 그 옛날에 보면 타우링하고 예. 킹콩 했던 감독이 예. 존 길라민입니까? 그 사람이 감독한 영화인데 좋은 영화입니다. 70년도인가 하는 영화인데 예. 2차 대전 때 독일에 다리가 47개가 있었는데 미군이 그 47개 다리를 점령을 해서 이제 독일 영내로 이제 밀고 들어가려는데 독일이 다 폭파시켰는데 그 다리 하나를 폭발을 못 시켜서 이제 그 다리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지다가 미군이 결국은 차지했어요.
근데 이 전투 과정에서 하도 얻어맞아가 그 열흘 뒤에 그 다리로 미군이 싣고 물자를 싣고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 갑자기. 그 28명이 죽고 한 90명이 부상을 입었대요. 성수대가 비슷하게 무너졌고. 네, 다리가 결국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 그 다리를 점거한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독일계 미군, 독일에서 태어났던 독일계 미군이 독일로 쳐들어가는 다리를 점령하는데 앞장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영화의 이제 에피소드가 그 영화가 70년도니까 68년도에 찍었어. 근데 독일에 그런 영화 장면을 찍을 수는 없을 거고 마을이 막 폭파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찍었냐? 체코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체코의 비슷한 조그만 마을에 있는 다리 위에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찍고 있는데 소련이 프라하의 봄을 당시 체코의 민주화 시위가 두버체크 일어나니까 이 바르사바 조약군이 소련이 주도하는 그걸 체코를 쳐들어와서 군으로 진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찍다가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묘한 우연이네요. 네, 그래서 영화 앞에는 스펙타클한데 뒷부분에 별로 전투 장면이 약해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영화를 찍다가 3분의 2를 찍고 3분의 1 찍을 주면 쫓겨나가 딴 데 가서 찍었다. 그 당시 2차 대전 영화에서 제일 그 독일군으로 어울리는 배우가 그 막스밀리안 셀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제일 어울리더라고요. 제일 어울리죠. 딱 가죽 장갑 끼고. 예. 요즘은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됐죠. 저는 그 배우 팬입니다. 예, 영화 많이 나왔죠. 좋은 영화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세기말적으로 또 그 배우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막 담배 피면서 그 사람이 대위로 나왔는데 막 그 못된 히틀러 부하가 막 사람들 죽이려니까 야 우리가 죽어도 이 독일에 인재를 남겨야 된다. 그 사람 그 담배 피는 건 아주 그래도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영화예요? 그 영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그 독일군 패배 영화를 다룬 건데 무슨 철십자 훈장인가? 그 사람 배우가 오맨에도 나왔어요. 오맨의 기자로 나온 배우인데. 오맨의 기자로 나왔어요. 예. 오맨 완에. 예. 갑자기 이름 비고 아마 우리 댓글에 아마 올라오실 텐데. 하여튼 막스밀리안 셀하고 그 아까 방금 말한 그 오맨의 기자로 나온 그 두 사람이 2차 대전 영화 배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방송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야 또 시청자들이 또 보람을 가지죠. 그래서 그래야지 차라리 시청자들이 지적을 해달라 해야지 또 아는 척 하다가는 또 틀렸습니다 하고 아주 디테일한 지적이 나와요. 저 아주 고맙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오면의 기자가 주인공은 그레고리 팩이 나오고 기자 보세요. 오맨 완에. 오면 완에 기자 그 봐서 잘 모르겠네. 그 기자가 아마 유리창에 목이 잘라 죽어요. 그래요? 예. 몇 사람 나오는데. 몇 사람 나오는데 거기는 별로 없네요. 예. 나중에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면 참 아까 내막엔 철교하니까 딱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무기나 탱크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냐? 2차 대전 때 쓰던 게 비싼 게 나와요. 68년까지도 그게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저런 영화를 제작하려면 안 빌려준대요. 소장가들이 2차 대전 때 쓰는 이 비행기나 탱크를. 그러니까 요즘은 껍데기 안에는 다른 거고 껍데기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2차 대전 영화나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도 양평 같은 데 가면은 길가에 미군 물품이 이렇게 오래된 거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그 군화 있죠. 저도 그걸 샀는데. 그때 집회하러 오는데 그거. 옛날에는 군용 물자 신고 다니면요. 헌병이 잡아가요. 요새는 뭐 그렇게. 부대에서 빼돌린 거를 신고 다닌다고. 근데 그 군화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자크로 된 거 살라 했는데 손님 이거 그냥 나이론 줄이 더 편하죠. 진짜 싹 땡겨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군화로 이렇게 발목 부위를 조이니까 그때 한 5시간 서 있었거든요. 한 10km 걷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퓨리라는 영화 있었죠. 탱크 부대. 거기에 놓은 탱크들은 전부 거짓말이래요. 레마겐의 철교에 놓은 탱크들은 전부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페이크 탱크였군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의학적으로 한 마디 더 하는데 오늘 그 무슨 어떤 미국의 재벌 회사가 앉아 있는 거는 새로운 암이다. 이래가지고 뭐 서 있는 테이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더만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치질과 하지정맥류에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서 있는 게 치질이에요? 앉아 있는 게 치질이 아니고? 그럼요. 서 있으면은
피가 밑으로 몰리기 때문에 치질도 피가 엉덩이 부분에 예, 항문 주위에 모이는 거예요. 치질이 뭐냐면 항문 주위의 정맥류가 치질이고요. 또 다리에 생기는 게 하지 정맥류 그렇습니다. 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치질이 꼭 변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구나. 꼭 오래 서 있으면 생깁니다. 제가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때 2차 집회할 때 그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한 5시간 서 있었잖아요. 예. 서 있고 나서 그 다음 날 피를 흘렸습니까? 피도 흘리고 막 고생을 한 2주 했어요.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서 있으면 이제 저 같은 의사한테는 유리하겠지만은 이 환자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처치의 장수 비결을 물어봤잖아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술 담배를 해도 건강하냐 물어보니까 나는 틈만 있으면 앉고 또 틈만 있으면 눕는다. 그 사람이 주로 아침에 한 11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 장수 이름도 장수지만 장수 비결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틈만 있으면 앉고 틈만 있으면 누워야 돼요. 게으르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래 사시겠네요. 저는 독서고 뭐고 전부 누워서 합니다. 예. 어떨 때는 누워서 먹어요. 예, 좋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틈만 나면 앉고요. 오래 서 있는 거 굉장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제가 이게 책에도 나오고 제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다음부터 그때 그 말이 많았어요. 우리 회원들이. 그 나이도 전부 다 70대 회원도 있고 저만 해도 또 60대인데 60대 초반이지만 자스트 60. 그냥 몇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뭐 60대 초반이다 60대다 왔다리 갔다리 그래. 자스트 60. 예. 여하튼 간에 그렇게 5시간 동안 서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병에 다 걸렸겠어요. 자, 우리 김성진 이 원장님은 여성 팬들을 의식해가지고 60대라 하다가 60대 초반이라가 저스트 60이라고 뭐 합니다. 이제 뭐 여성 팬도 없어요. 뭐 다 옛날에 한때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뭐 누님 팬들이 계시겠죠. 그럼 뭐 다. 자, 한국당이 무슨 쇄신을 하라 하니까 예. 안보 문제를 우리가 선거에 주장해서 져서 안보 문제를 우리가 반대한다 이제는. 예. 그 마치 뭐 우파 거구당으로 처음 모인 거, 또 무슨 이 미북 회담, 그리고 이제 이 판문점 회담 이런 거 반대한 거를 반성한다는데 저 사람들이 좀 이거 아닙니까? 나 비정상도 저렇게 비정상인 사람들 처음 봐요. 그러니까 한국당 여러분들 지금 불과 2년 반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25%밖에 지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30%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요번에 공천도 보니까 전부 올드보이들만 다 공천하고. 그 공천도 잘못하고 예.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의 고민이 뭔가에 대해 고민도 안 하고 그러고 대충 하던 대로 해놓고는 이제 잘못되니까 이게 마치 안보 문제를 주장해서 잘못됐다고. 안보 문제 잘했어요. 그 아주 요번에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마지막에 그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 잘 하시더만요. 그거 했으니까 한 5%라도 더 나왔다 봅니다. 그 요번에 뭐 황순아님한테는 뭐 제의 안 들어오던가요 공천?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제의가 안 들어옵니까? 저는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용서받지 못한 자, 영화 클린트 이스트드 노는 서부 영화. 제가 또 무슨 이게 뉴스 브리핑할 때 주말판이 아닌데 영화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본론만 이야기하지 영화 이야기를 자꾸 빗대어서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뭐라 하시더라고. 원래 우리가 또 이렇게 본론에 벗어나가지고 가끔씩 또 우왕좌왕하고 아까 뭐 이렇게 뭐 매혈기 이야기하다가 또 깜빡 잊어먹고. 거기 보면 좌우간 젊을 때 냉혹하게 이렇게 살인에 관여했던 이 서부 이 무법자가 나이가 들어가 이제 돼지를 키우잖아요. 자식들 둘이 어린 자식들 둘이 되고 마누라는 죽었고 그 돼지를 못 잡아가지고 막 돼지 그 똥판에 쓰러지고 하다가 동네에 잔혹한 놈들이 왔다 나타나가 보안관도 잔혹하고 지네 그만이 오죠. 그래가지고 막 동네에 사창가를 탄압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장려되시는 분들이 착한 사람이니까 직업이 어쨌든 분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현상금을 걸어갖고 이제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이게 업보. 내가 이 한때나마 정치에 조금 관여했던 게 업보라고 생각돼가 이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많아서 한때는 흔들리고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마음이 생숭하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또 이렇게 잠을 설치고 야, 이 중독이, 정치 중독이 이게 무서운 거다. 무섭죠. 그래서 내가 다시 정치를 하러 가면 내 손가락을 다 잘라야지. 이런 결심까지도 했었어요. 그 요번에 집회할 때도 뭐, 누구, 이래 하니까 그 사람 흥분되겠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딱 눈을 감고 쳐다보지 않을 때는 완전히 안 쳐다봐야지 그 근처를 이렇게 하면 내가 평론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의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공정한 평론도 안 되고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동안에는 정치에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살겠다. 좋습니다. 그것도 정치 할 일이 있으면 만들어서 하지. 안 그러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아, 또 인터넷 제 성격이 저기다. 또 정치에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정치적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또 이번에 우리 그 동료들하고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후배가 그럽니다. 아, 나는 막 이 선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막 나만 일단 선거하려면 이렇게 악수도 해야 되고 고개도 숙이고 전화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좀 더럽습니다. 예, 예. 그 요번에 좀 해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유권자지만은 참 원장님 이번에 지자체 선거 나갔다가 예, 예. 저기 바른미래당은 떨어진 사람만 2,000명이 넘는데요. 예. 대표가 위로하지 않고 미국에 딸 졸업식 갔다고 예. 전 대표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2,000명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원, 광역원부터 무슨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비례대표 2,000명 되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 그 사람도 떨어졌더라고요. 3번 후보. 아, 그 사람 참 비록 그러니까 예. 된 사람은 일부고 예. 대부분이 다 떨어진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된 사람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됐는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저런 정당이 후보를 잘 못 내는데 그래도 영호남이 만들어서 내고 안철수라는 이름이 있고 뭐 유승민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다 공천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국 아예. 곳곳에. 호남에도 한국당이 못 낸데도 바른미래당 후보가 있기도 하고. 송파에서는 그 박종민 후보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싸웠잖아요. 예, 그 2등을 했, 3등 했죠. 그래, 예, 예. 예. 그런데 이번에 떨어진 사람이 원장님이 자꾸 76명 선거를 이야기를 하면 예. 나중에 원장님한테 수천 명의 안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런 작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저 사람 뭐 76명 가지고 저래 잘난 척이 그래서 지금 선거 나간 사람한테 유권자가 한 1,000명이라도 네. 내가 당선 확률이 높다면 손편지를 쓸 거예요. 네. 1,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니까 못 쓰지. 그런데 76명한테 한 개를 써가지고 복사를 했다. 원장님 오늘 밤에 갔어요. 축구 보지 말고 가면 한 20분 하는지 몰라. 밤새도록 다 썼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이 수술도 해야 되고 또 이 영화도 봐야 돼. 자 주말에 그래 플로리다 프로젝트나 소공녀 볼 시간은 있어도 그래도 이 복사하면은 어디 보면 그 글로 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알바생을 한 명 둬서 아니 자기 자필로 써야지 자필로. 안 그러면 저기 병원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직원은 이제 오늘 편지 봉투 쓰는데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지. 이 자필로면 필차가 나르면 안 되죠. 그럴 때 차라리 한 타이프를 76명이 다 비교를 안 해보니까 너는 서울에 있는 사람, 너는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 이래가지고 쓰면 되죠, 나눠서. 아, 그래 저도 저 이 여자가 쓰는 필체하고 그것도 이상해요. 왜 여자가 쓰는 필체하고 남자가 쓰는 필체는 왜 틀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 이 김정은이 필체하고 네. 트럼프 필체하고가 비슷하더만요. 아, 나 그 도널드 트럼프 이름도 희한하고요. 오리 트럼프. 사인도 무슨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김정은의 백두산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런 건 아마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이 굉장히 자기가 최고라는 거를 한 6 곱하기 10의 23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트럼프 사인 알죠? 예. 와, 그건 나 요새 내가 왜 그 사람을 좀 좋게 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 완전히 아니, 원장님 또 그러면 또 그 제가 내한테까지 날라오니까 그래. 넘어갑시다. 넘어갈까요? 예. 아, 정말 그. 네, 저는 그 사람이 된다고 하고 또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참 저도 참 죄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매몰 비용에 빠지지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한때 지지했다가 지지했다가 또 우리가 그 미래를 못 정신을 끌어가 끝까지 계속 지지하고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안 됩니다. 승조기까지 들기 전에 예. 우리는 저기 일찌감치 우리는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매몰 비용 포기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많은 투자와 아무리 많은 신념이 들어가도 아닌 건 딱 그때 예. 이제 약간 손해를 봐도 예, 크게 그렇습니다. 얻는 거죠. 자, 한국당이 개혁 방안을 냈는데 예. 원내 중심, 정책 중심 정당으로 간다. 이제 미쳐도 이제 거의 예. 미친 걸 넘어서서 미치다 다음에 경상도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더한 욕을 문제랍니까? 걸쳤다 이러잖아요. 걸쳤다. 아, 그 말 처음 듣는데. 예. 경상도 아이가? 맞는데 부산. 좀 미친 놈. 경상도 저는 부산 치칼시하고 경상도 틀립니다. 나도
부산이잖아요. 예. 옛날에 선거 나갔을 때 무슨 뭐 시골 출신이다 했지만 경남에 사실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예, 신생이. 예. 미치다 걸쳤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부산 분들은 정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걸쳤다는 말은 나도 부산 토백인데 뭐 여하튼 그래 어릴 이야기하세요. 때부터 우한 집안에서 이렇게 엄친아로 성장하셔가지고 맞습니다. 또 유치원 또 나왔기 때문에. 걸쳤다. 저도 유치원 나왔어요. 대레사 유치원. 아침에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예. 참 유치원 학력을 가지고 저기 근데 지금까지 내 다녀본 중에서 유치원이 제일 우아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제도였어요. 예. 아 다시 그런 제도 있으면은 그거 다니다가 막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이 완전히 이 천당에서 치워 떨어진 기분이에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사립 또 유치원. 지금도 엄청난 안티들이 또 등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유치원, 그래서 지금 유치원 좀 봐주세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주로 욕은 저한테 하시고 우리 저 원장님은 상처 잘 마치 받아요. 유리 거울 같이 유리 그릇 같이 예.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 잘못 다루면 마음이 깨지죠. 전 그래도 적어도 그 이재명 씨처럼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분 참 용감하더라고요. 아니, 원장님이야 난방비 뜸뻑 주실 분이거나 쌀 한 가마가 아니라 쌀 한 차를 보낼 분이죠. 그런 그 김모 씨 배우하고 일을 하는 거 그런 거죠 지금 예. 뭐 저는 뭐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진짜 추우면은 도와줘야죠. 그럼요. 그거 또 도와줘야 또 예. 그럼 자기 왔을 때만 털고 가면 그래서 그분이 예. 난방의 한의저가 난방 열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오버하다가 예. 난방 열사가 돼가 나중에는 이제 이 육체적으로 또 투쟁까지 하다가 벌금도 받고. 사람이 정말 추우면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집안에다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 옛날에 집안에서 불을 피웠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추웠으면. 일본 사람들이 예. 추운 지방일수록 개를 키워가지고 일본 다다미니까 이게 난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겨울에 추우니까 개를 안고 이렇게 잤다잖아요. 개 내지는 뭐 이렇게 유담프라고 해가지고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예. 그 안고 자면 저도 어릴 때 그거 좀 안고 잔 적이 있어요. 요새는 근데 이제 새벽 되면 예. 찬물이 돼. 예. 자기 전에는 따뜻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소설가가 하나 아이슬란드 여행 갔는데 보험금 깨가지고 예. 그때 책 제목 하나 한번 이야기했죠. 책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유담불 대신에 1.5리터짜리 페트병에 물 담가가지고 한 3시간 간대요. 3시간. 그러지. 잠드는데 한 3시간 걸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국당에 보면 사무총장, 각급 당의 위원장, 그리고 무슨 본부장,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도 다 없애고 원내 중심에 당을 아주 축소해서 뭐 방 한 개 정도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패배를 한 것이 정책을 잘못해서 정책을 제대로 안 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당의 정책 기능을 없애버리겠다. 그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당의 대변인실도 거의 없애버리겠다. 필요하면 의원 한 명이 그냥 와서 하겠다. 좀 이 생각을 해도 죽을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당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5%였습니다. 5%. 스스로 패족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절망하지 마시고 정신 차려가지고 새로운 브레인 영입하고요.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무슨 고려연방 이런 거 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절대 안 되도록 결사 반대하고요. 예.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한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지금까지 10년 주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래도 예. 그 저기 강연재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노원병에 나갔던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당을 이동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 해서 하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말 한 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지금 뭐냐, 민주당이 무능의 급치인데 번지수 잘못 알고 나댄다. 이분이 강연재. 이분이죠. 상당히 미인이시군요. 예,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네들 지지율 한 자릿수에서 숨이 끊어질 듯 해가지고 국민 외면을 받다가 이분이 그때는 아마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요. 무능의 극치 야당이었는데 오죽했으면 안 살아나서 안철수 데려다가 인공호흡하고 김종인 이렇게 데려다가 그렇죠. 기사 회생해 놓고 예. 비대위 전문당이잖아요. 그렇죠. 지도부가 무너지고 문재인도 결국 무너져서 비대위 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해초리인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이 너무 세게 때렸다.
근데 저들도 잘난 거 없으면서 한국당을 보고 마치 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그러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말 잘. 너는 야당일 때 대통령 권력 견제해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 박근혜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래. 그런데 1년 내내 민주당은 청와대 꼭두각시하고 앵무새 노릇하고 까보니 성폭력당이고 권력 갑질에 시민단체는 부패했다. 근데 너네들이 우리 보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함부로 하냐. 제가 볼 때 요즘에요. 저도 남자지만 한국당의 남자 원들은 다 떼버려야 돼요. 뭘 떼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여자가 훨씬 나아요. 원래 우리나라 여성들이 강하죠. 아니 정확하게 이렇게 저도 지금 뉴스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이렇게 지고 민주당이 이긴 게 민주당이 이길 만한 일을 해서 이긴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죠. 국민이 한마디로 이념이니 뭐니에 속아서 이런 결정을 했고 한국당이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저렇게 이길 만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당 안에서 그래도 선거 출마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도 되고 그 유효의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집에 간 분, 예. 우리 저 홍 대표, 예. 그분을 이제 봐라. 예. 날 쫓아내더니만 너 잘 됐냐 하고 정확하게 이제 맹공을 하고 있더만요. 아, 맹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어. 다시 또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예측을 한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장래를 물어보니까 1년 뒤에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그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지네요. 하여튼 그 정치라는 건 무섭습니다. 제가 14일 아침에 집에 갈 분이 누구누구 다 이야기했는데 예. 그러면 옛날에 예측했잖아요. 그러면 14일 아침이 되기 전에 예. 죽는 신용이라도 내고 있는 님 없는 님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될 건데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다가 저렇게들 집에 가는 거 보면요 참 그게 미스터리예요. 인간이 어떤 그 패배의 학습된 습관이죠. 옛날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우리 황 소장님이 그래 말했죠. 이게 내 같으면 사형 당하기 직전에 한번 반항이라도 해보겠다. 그러니까 박흥주 대령은 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머리 짧으신 여자분 있죠. 그 재벌 김성주 씨가 자기는 유태인 영화를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왜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싸우지 않느냐. 근데 보세요. 지금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잘 싸웁니까? 세계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막 까불면은 본보기로 목을 쳐가지고 걸어놓고 막 괴롭히니까 이 학습된 패배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죽기 전에 이렇게 좀 있으면 총살 당할 건데 대부분 우리가 본 영화에 그냥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맞아 죽잖아요. 근데 딱 영화 하나에 보면 발키리라는 영화 있잖아요. 발키리. 예, 그 2차 대전 때 슈타펜 뭡니까? 이 풀네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또 댓글에 적어 주세요. 그 이 애꾸 눈을 한 독일 프로이센 귀족 출신의 그 암살을 해서 이 동프레이선에 있는 히틀러 아지트에서 히틀러 폭탄이 터져서 히틀러한테 부상을 입혔는데 탐 크루즈. 예, 누가 그 가방을 폭탄이 든 가방을 옆으로 옮겨 놓는 바람에 또 그렇죠. 창문이 열려 있는 바람에 또 앞에 이 책상이 너무 튼튼한 나무 책상이 있는 바람에 히틀러가 안 죽고 살았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독일군의 장성들이 상당히 개입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다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 톰 크루즈 사형시키려는데 그 톰 크루즈의 슈타펜 뭔데 그 좌우간 거기에 부관이 톰 크루즈 앞으로 뛰어들면서 예? 민주 독일 만세라고 외치고 죽어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국당의 지금 원내대표부터 한국당의 중진들이 자기들끼리 니 때문에 졌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해야지. 백스라도 하나 만들어가. 우리가 왜 졌고 우리가 그래도 잘못 안 한 부분은 있다. 안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한테 전파를 못해서 졌지. 그렇죠. 맞습니다. 비겁해서 졌지. 맞습니다. 그건 우리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투쟁을 가열차게 해가겠다 이래야지. 지금 조금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안보를 포기하고 마치 수군 오선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선거의 여왕이었죠.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천막청사해가지고 선거에서 또 회복해 이겼잖아요. 근데 예. 평생 선거 다 이기다가 예. 2016년 4월 선거 때 진방 논쟁을 벌여가 거기서 지는 바람에 탄핵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선거 다 이기다가 마지막에 자기 운명의 중요한 선거 한 번을
져버리면 네. 선거 다 지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긴 것만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맞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가치를 다 포기한다면 그럼 한국당이 점점 안 보니 보수의 기본 가치도 다 포기하면 나중에 통진당이나 정의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의리 하나는 좀 있죠. 의리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방골 기질을 발휘해서 권력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 잘 알잖아요. 아, 그 지난번에 저 보니까 최대집 예, 씨가 저기 의사협회 회장 되기 전에 예, 다들 좀 의사 중에 예. 우리끼리 뭐 편한 말로 하자면 또라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저 혼자 유일하게 회장에서 네, 그래도 유일하게 중진 예, 그래도 당 이게 과에 전체의 회장이 끝까지 편을 들고 입장을 같이 했지요. 예, 자, 말로 온 김에 이 대한개헌협의회 회장에 이성진 원장이 안 되면 예. 대한민국 의사들의 이 사고에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앞으로 병원이 있는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싸겠습니다. 침도 안 뱉고. 근데 온 사방이 병원인데 예, 뭐 화장실 못 가겠네. 아니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정치적인 이념은 일시적으로 다룰 수가 있고요. 뭐 또 이해하고 또 다 안고 가야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잘난 체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회장 되면 독재하십시오. 트럼프처럼. 문재인처럼. 저는 스타일이 독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우선 말이 없고 경청. 자, 선거를 앞둔 분한테 제가 져야죠. 예. 예. 이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소공룡 말고 무슨 영화 봤습니까? 이제 플로리다 프로젝트. 시간 많아요. 선거 앞둔 분이 주말에 영화 열심히 보시고 예. 낭만이 있어야지. 낭만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외에 뭐 그 오션스 7인가 8인가 그거는 정말 보지 마십시오. 극장 가서 봤네. 예, 그건 뭐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뭐 할리우드 그 무슨 액션 영화인데 또 그게 이제 떼거지로 나와서 한국의 영화 옛날에 도둑들처럼 예, 주연급이 한 7, 8명 이상 나오는 걸 케이프 무비라고 그 전형적인 그 포맷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 게. 그런 영화 제가 그런 영화 치고 재밌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 전부 다 뭐 앤 해서웨이나 이거 다 유명한 샌드라 블록이 더 그래비티에서 얼마나 연기를 잘했어요. 네. 그 남자 배우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 그 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 딱 중요한 두 사람만 나와야 되는데 이 뭐 샌드라 블록, 존 해서웨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하니까 거기 나온 여배우 중에는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앤 해서웨이 좋아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안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뭐 또 욕하겠지만 그 그레이스 켈리고 뭐 예. 그 외엔 별로 마음에 드는 배우가 없어요. 영화 러브 앤 드럭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죠. 예, 예. 미국의 이 불치에 병이 걸린 여성이 예. 그 영화에 보면 앤세이가 이 밑바닥에 사는 뭐 이렇게 가슴에서 여성인데 돈 꺼내고 그 의사가 보험 없는데 돈 있냐 딱 그래요. 그 돈 없으면 집에 가라는 거지. 딱 이러더만 가슴에서 이 $100짜리를 고무줄에 감아 그래. 근데 NS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긴 하지만 뭐 그분도 별로 저를 안 좋아하겠지만은 그 옛날에 무슨 괴물 영화 서울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예. 뭐 이쪽 만화 있었죠. 같은 만화 영화. 같은 영화. 예. 근데 그 앤 해서웨이가 보면 의외로 영화 선택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하더만요. 예. 이 메이저 영화, 마이너 영화, 뭐 예. 독립 영화. 사실 그럼 그 영화 원래 그 무대를 도쿄로 하려고 했다고만요. 네. 근데 그 도쿄에서 반대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로 왔는데, 야 저런 영화에 앤 해서웨이 같은 완전 만화 영화잖아요. 네, 그건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 그냥 볼만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뭐 킬링 타임 정도로 오션스 뭐 7인가 그보다 낫습니다. 에잇입니다. 에잇인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을 보고 또 제목을 7인지 제가 8인지 구별을 못하는.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제가 웬만하면 엔딩 크레딧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뭐 이런다고 명예훼손은 안 되겠죠. 괜찮습니다. 영화 보고 재미없다는 거 그건 자기 그 영화 만든 사람 책임이지. 예, 저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예, 영화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의 에디덤이 khmer입니다. 그 말이죠. 세계적으로 제일 여자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방탕하게 살은 사람이 캄보디아의 옛 국왕 시아누크예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람인데. 김일성하고 친했죠. 예, 김일성이하고 평양에 가서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이제 밑에 총리를 두고 이랬는데 예, 그 70년에 이 사람이 이제 북경을 방문했을 때 그 밑에 미국의 지지를 받는 국방부 장관도 하고 총리를 했던 론놀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그렇다 일으켜요. 이렇겠죠. 예.
그런데 이 시아누크가 하나 타고난 거는 이쪽 저쪽 편 평양 그리고 모택통한테 붙어서 쫓겨나고도 그 나라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대주면서 잘해주죠. 잘했어요. 그야말로 천하의 잡놈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왕비만 해도 수두룩하게 애도 막 수두룩하게 낳았고 각국에. 그런데 이 크메르 루저라는 애들이 미국이 이제 캄보디아를 폭격을 하니까 왜냐하면 캄보디아를 통해서 이 월명이 이렇게 베트콩이 다 다니니까 미국이 거기 폭격을 많이 했어요. 론놀 치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의 농사 국가에서 농업 국가에서 논이나 이런 농사를 못 지으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크메르 루저를 지지를 해요. 근데 이 크메르 루저라는 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따왔는데 지독해가 우리는 농업 국가로 돌아가가지고 전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도시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해가. 그렇죠. 100만 명이 넘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사흘 안에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가 전부 다 시골로 끌고 가서 국민의 4분의 1을 죽이잖아요. 킬링 필드 영화에. 그래가지고 매일 학습을 시키고 전부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공업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영화에 보면 론놀 밑에서 대의를 하던 이 중산층의 이 자녀가 한 6명쯤 되는 부부가 이제 쫓겨나면서 수용소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애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애들 보고 아버지도 이제 맞아서 죽고 엄마가 탈출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애들이 배가 고파서 계속 이렇게 막 쓰러지고 이래 되니까 메뚜기를 5마리가 잡아와서 메뚜기 반마디씩 밤에 이렇게 촛불 같은 걸 피워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 영화가 실화인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을 했어요. 어떻게 안젤리나 졸리가 이 영화를 감독하게 되었을까 하니까 툼레이드라는 액션 영화에 캄보디아 가죠. 예, 캄보디아에서 나왔잖아요. 앙코르와시 앙코르와시에서 나오죠. 그거 찍으러 갔다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애들을 직접 자기가 양자로 그렇죠. 2명인가를 데려오고 그 계기로 양자를 데려오고. 예, 그리고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다가 참 미국 배우 중에는 훌륭하죠. 젊었을 때는 안젤리나 졸리가 막 남성 폭력도 심하고 마약도 하고 이랬는데 존 보이트 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귀향이라고 별로 챔프에 나오는 차이는 안 좋지만 예. 그래서 이 영화를 꼭 찍어서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영화에 돈을 대겠습니까? 이런 영화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돈을 대가 찍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제 컨텐츠를 다양하게 확보하려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내가 감독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영화를 찍었는데 굉장히 리얼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애 3명이 끝까지 살아남아가. 이제 이 오빠 2사람을 또 만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 5가족이 이제 제외하는 부모는 다 죽고 또 형제 중에 언니도 죽고 5명이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 앙코르와트에서 이 죄를 성녀하고 같이 죄를 지내는 장면에서 끝나는데요. 자, 일부러 이런 영화가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이념이나 이런 문제에서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화해가 되고 평화가 이룩되고 교류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영화를 한 번씩은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뭐 크메르 루즈가 안경 쓴 사람 또 뭐 지식인, 뭐 공무원, 뭐 지식인 안 따지고 손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군살이 없는 사람도 다 잡아가지고. 다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제 주위의 분들도 뭐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혹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마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크메르 루저가 독특한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 북한의 3대의 이 공산주의 절대 왕정은 크메르 루저만큼 비현실적이고 이 세계의 정근대적이잖아요. 세계의 유례가 없는 거예요. 체제를 보장한다는데 그러면 세습 체제를 보장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실망을 한 게 왜 욕을 하냐면은 옛날에 연두교서 발표할 때는 그때 우리 탈북한 우리나라 동포가 이렇게 목발 흔들고 그 당시엔 제가 좋게 봤어요. 그리고 원비어 무슨 부모 데리고 또 그 연두교서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물론 지가 쓴 건 아니겠지만은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북한의 인권 문제하고 북한 체제의 문제를 얼마나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다들 지금 그때 그거를 보고 트럼프 뭐 연설 잘한다 그건 써준 거고 연설 잘한다는 건 아니라 앞에 프롬포트가 있으니까 그냥 읽어요. 저도 뉴스 브리핑을 앞에 누가 프롬포트로 글자를 쳐주면 방송국의 종편에도 앵커들을 이런 부분은요 이 프롬포트가 다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게 그런 프롬프트가 없고 이렇게 우리는 있는- 프롬프트가 있으면 예.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어색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뭔가 다른 방송하고 틀리기 때문에 재밌게 봐주시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은 다 김정은을 예. 존경한다는 거 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주민처럼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경청하는 것처럼 경청이라고 했지. 예, 경청. 내 말도 우리 국민들이 경청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도 시스템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독재를 하고 싶다. 그 사람 이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푸틴, 시진핑이 뭐 두테르테, 김정은이 뭐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딱 인간의 본성은 딱 그렇게 저렇게 트럼프처럼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딱 지밖에 모르대요. 돈과 지 자신의 명성. 그걸 옛날에도 알았지만 저렇게 쓰레기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가 비행기를 잘 아는데 돈이 수백만 달러가 든다. 아니 그럼 군대 비행기가 지금 B1B가 한국에 이렇게 전략 자산이 배치되고 전개되는데 예. 아니 군대란 게 훈련을 일부러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군대의 목적이고요. 심지어 우리 병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CPR 교육이라고 갑자기 환자가 심장이 멈출 때 대비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민간 항공기들도 다 예, 훈련합니다. 비용 들여가면서.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자기 어차피 훈련해야 되는데 실전 비슷한 그 DMZ를 사이에 두고 고마워해야지. 그걸 돈 아끼려고. 야, 진짜 이런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욕을 들어먹고요. 진짜 사업을 훌륭하게 하는 분들은 저렇게 이야기 안 해요. 투자할 건 투자하고. 이거는 군대에 대한 정당한 투자인데 그걸 돈을 아낀다고 헛소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념적인 가치를 한마디로 미국 내부의 분란이나 또 경제적인 취약성 때문에 포기해버리면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미국만 믿고 론던이 미국 믿고 쿠데타를 해서 이 좌파적인 시아누크를 쫓아냈는데 나중에 미국이 캄보디아를 포기해버리고 손 떼고 가버리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부 좌파들한테 붙어가 나라를 뒤집으면서 그중에 국민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고. 네? 불과 10만 명밖에 안 되는 khmer 르즈한테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넘어가서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캄보디아 영해분들 해골로 탑 세워놓은 거 다 보셨잖아요. 그 영화가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영화인데 킬링 필드보다도 훨씬 충격적입니다. 리얼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방송을 보는 팬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전화도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들은 자기 가족이 자기를 따라오든 말든 미군 철수하는 그 순간 딴 나라 가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원장님은 포레스 타고 저하고 자유로를 역주행하기로 했으니까 네. 딱 포레스에 제일 불 잘 타는 저기 거. 제 사무실 지하에 그 평화협정 맺는 날 예. 포레스를 딱 갖다 놓으십시오. 그럼 기름은 제가 만땅으로 이렇게 꽉 채우겠습니다. 불 잘 날 거예요. 아마. 예. 예. 속도로 잘 나니까. 근데 참 이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도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국민의 30%가 지지를 했잖아요. 이번 예. 선거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5% 25% 있으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체제나 어떤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좋은 소리 내시고요. 또 훌륭한 인재들 많이 영입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단 이게 뭐 고려 연방제나 저들한테 적화 통일은 절대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잘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예멘에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멘에. 예, 예. 한 3개 계파로 나눠져서 전쟁을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제주도가 이 무사증, 즉 무비자. 비자 없이 들어오니까 2015년에는 한 명도 안 들어왔고 예멘 사람이 16년에 7명, 17년에 42명이 42명이 들어왔는데 예. 지금 올해는 561명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중에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대요. 이제 예멘에 알려진 거지. 이 예멘 전쟁 땅에 있지 말고. 그래 전부 자기들이 난민이라고 우겨요. 근데 희한한 거는 지금 이 정권이요. 예멘에 지금 오늘 그 난민들을 취업 설명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양어장 하는 사람, 뭐 농업 하는 사람가 예멘 그 난민들을 쓰라고. 지금 한국이 난민에 대해서 신청 안 받아주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사형제는 이렇게 없앤다면서
난민은 포용한다 해가지고 애매 난민. 근데 그 난민이라 하면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애도 있어야 될 건데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참 큰일이에요. 이제 저거 소문나면 이제 뭐 몇천 명, 몇만 명 몰려요. 그러나 문정권 제가 문재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활짝 열어 적혀서 우리 뭐 지금 인구도 없어지는데 특히 아프리카 쪽에 전단지 좀 뿌리고 홍보 설명회해서 전 세계 난민이여 한국으로 오라. 옛날에 누군가가 한번 그런 말 해가지고 확 몰려 캐나다 사람인가요? 캐나다 총리가 누가 그랬나요? 예. 확 몰려온 적이 있었죠. 그 지금 토레토. 우리나라에 장애인들도 많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또 우선 청년 실업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해결하고 물론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각국도 난민을 좀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국민보다 아프리카 난민을 더 사랑하는 정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막 세금만 뒤집다 지금 거둘라 그러고 참 아주 머리 아픕니다. 말하면 밤샐 거니까 그만합시다, 원장님. 그럴까요? 예. 자,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내주에는 예. 회장님으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회장은 회장이지만 뭐 대개의 회장. 새 회장님으로. 새 회장님. 예. 예. 좀 화이팅. 화이팅. 예. 자, 감사합니다. 예.